그리고 GPX를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면 단순함, 기능성, 경량성. 이것만이 우리 텐트를 만드는 소재이다 라는 느낌이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텐트로 나와 있고요. 대박이다. 332g이면 진짜 내가 GPX다 이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GPX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트레킹 행사 다녀보면 가방의 일황, 가방을 뭐 추천하냐? 그럼 다들 GPX라고 이제 말할 정도고, 또 행사를 다녀보면 GPX 텐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X가 어떤 브랜드길래 많은 사람들이 요 브랜드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지, 또 이 브랜드가 아이덴티티가 어떤지, 요거를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다음 편엔 그 듀플렉스 텐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GPX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리뷰를 준비해서 또 저희 리뷰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분이 있죠. 지무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지무님이 DC 인사이드에서 이게 언제까지 할 거야? 텐트 아저씨로 맞아. 이분은 진심이다 라는 어려운 매니아틱한 사이트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게 엑스돔 리뷰였나? 거기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이만큼 텐트를 사랑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텐트랑 이런 거를 많이 또 지적 갈망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GPX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해줘. 지적 갈망 그래서 우리가 GPX에 대해서 텐트 아저씨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무님께서 첫 번째로 브랜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GPX는 어떤 브랜드인가? GPX는 미국에서 시작된 초경량 하이킹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텐트뿐만 아니라 침낭, 배낭, 우모복, 레인 재킷 이런 것까지 풀 라인업을 다 팔고 있고요. GPX에서 제작하지 않는 뭐 매트 같은 것들은 니모나 이런 것들을 자기 공홈에서 팔아서 어쨌든 공홈 안에서 모든 이제 장비들 세팅이 끝날 수 있는 라인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브랜드고요. 그리고 GPX를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면 단순함, 기능성, 경량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마테오라는 이제 GPX의 마케팅 디렉터를 실제로 트레킹 행사에서 만나서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의 피처들로 최대한의 기능성을 뽑아내는 초경량 장비를 만드는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GPX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은 사실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브랜드여가지고 요게 왜냐면 사실 알긴 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이 그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 GPX 텐트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백패킹이나 이런 트레킹 관련 장비 브랜드 있게 뭔가 뭐 순위를 매기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급을 매겨본다면 좀 하이엔드 급에 속하는 브랜드일 것 같고요. 왜냐면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배낭 같은 것들은 아마 GPX의 배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량 배낭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배낭인데 그에 반해서 텐트는 사실 배낭만큼은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GPX 행사 같은 걸 가봐도 팀 GPX 코리아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GPX 텐트보다 오히려 더스턴교의 텐트나 몽벨 텐트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것도 사실 보이고요. GPX 텐트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GPX의 이제 브랜드 역사가 또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경량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됐는지 텐트 아저씨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조 발레스코라는 분이 원래 이제 스루 하이킹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애초에 자기 장비를 마이오지 직접 만들어서 쓰시던 텐트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보면은 한참 막 10년, 15년 전에 엄청 저화질로 자기 앞마당에서 텐트 이런 거 만들었다고 막 소개하는 그분이 이제 자기 텐트 만들어서 이런 거 달아봤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재밌게 보는데 그 이후로 뭐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텐트를 스루 하이킹에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텐트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주문을 받고 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제 이분이 CDT를 걸을 때 CDT가 이제 Continental Divide Trail이라고 이제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이렇게 대륙을 종단을 하는 4,800km인가? 엄청난 긴 1,400이 아니라? 4,800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이게 한 5개월, 6개월 걷는 그런 스루 하이킹인데 야. 그거를 자기가 만든 텐트, 이제 헥사미드를 가지고 종단을 했죠. 그래서 초장거리 트레킹을 DCF 텐트로 완수하게 된 첫 번째 사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CF 텐트가 이 정도 내구성이 되고 실제로 스루 하이킹 같은 데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첫 번째 텐트가 GPX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럼 GPX 텐트 중에 그 DCF를 안 쓰는 텐트도 있는지? 없어요. GPX는 무조건 아, 그게 확실히 그걸로 종단을 했고 이것만이 우리 텐트를 만드는 소재이다 라는 느낌이네. 이런 브랜드가 사실 없지 않나? 다들 뭐 아주 정체성이 확고하고 완전 새로운 뭐 자립 텐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원단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향 쪽으로는 가지 않고요. 딱
꽂혀 있는 방향성 그대로만 텐트를 개선해 나가고 있죠. 와, 철학과 고집이 확실하네. 그래서 진짜 까와 빠가 좀 많이 있을 만한 브랜드일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면 지펙스 텐트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원래는 이제 쓰던 텐트가 있으면 그 텐트에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텐트가 나오면 전에 있는 모델들을 단종시키고 새로운 텐트를 라인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텐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라인업 얘기도 하겠지만 헥사미드란 텐트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고요. 헥사미드에서 이걸 탑 형태로 썼다가 모기장을 옆에 걸었다가 이걸 풀피처 형태로 만들었다가 폴대를 2개를 끼워봤다가 늘려봤다가 이런 식으로 텐트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종된 버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헥사미드란 텐트가 이제 지펙스의 정체성이고 처음 시작됐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헥사미드만큼은 원형과는 살짝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모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단종된 텐트가 많이 있고, 그거는 이제 라인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라인업 설명에서 좀 더. 그 라인업이 어떻게 사실 변형이 됐는지 요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텐트 아저씨가 한번 또 이거 사실 저는 엄청 재밌어 하는 그런 역사 덕후들이 역사 좋아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의외로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역사 파트만 조금 이렇게 뒷머리 하셔도 되고, 우선 아까 말했던 헥사미드란 텐트가 먼저 시작이 돼요. 헥사미드가 먼저 시작이 되고, 사실 헥사미드는 텐트라기보다는 타프 형태였던 거죠. 이제 비를 막아주기 위한 타프 형태였는데 모기 같은 것들이 오니까 모기를 막고 싶잖아요. 그래서 위에 타프 옆에다가 모기장을 걸어본 거죠, 이렇게. 그럼 바닥은 없고 위에 타프 밑에 모기장이 걸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면 또 비가 오면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럼 물이 스며드는 게 싫어서 욕조를 따로 설치할 수 있게 모듈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모듈식으로 설치를 하게 만든 처음 텐트가 헥사미드였는데, 어차피 이거를 모듈식으로 할 거면은 이거를 다 연결하면 하나의 풀피처 텐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나이가 완전하게 고립이 되는 그런 텐트들을 이제 풀피처 텐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헥사미드가 풀피처 텐트로 처음 나온 게 솔플렉스라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 솔플렉스는 이제 폴대를 하나 중앙에 세우고 옆면에다가 작은 폴대를 이렇게 세워서 텐트가 옆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구조로 싱글 텐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솔플렉스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플렉사미드라는 텐트가 또 나와요. 플렉사미드는 솔플렉스 위에 중간에 폴대가 하나, 옆에 작은 게 하나, 이렇게 낮은 게 하나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플렉사미드는 폴대를 하나만 쓰게끔 생각을 해본 거죠. 폴대가 2개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 저번에 비자립 텐트 리뷰를 찍어서 알겠다시피 이제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이 죽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위에 상판을 넉넉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꼭지점에서부터 텐트가 퍼지는 게 아니고 꼭지점에 이렇게 상판이 있고 옆으로부터 이렇게 퍼지게. 그러면은 안에 공간이 사니까. 그래서 위에 처음에는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샤넬 모양의 판때기가 들어갔다가 카본에 파손 이슈가 있어서 이걸 티타늄으로 바꿔서 판때기를 하나 달아서 플렉사미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플렉사미드는 이제 패킹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또 있고 하니까 나온 게 이제 플렉스 솔로라는 버전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이제 플렉스 솔로가 헥사미드에서 시작된 지펙스의 싱글 텐트의 이제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플렉스 솔로에서 좀 더 이제 가볍게 만든 버전이 바닥면 같은 거를 좀 더 가벼운 DCF를 써서 가이라인 얇기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무게를 아주 깎아낸, 안에 주머니 같은 것도 없애고 불필요한 건 아주 없어서 제일 가볍게 만든 텐트가 플렉스 솔로 라이트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텐트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실제로 팔리는 텐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텐트로 나와 있고요. 플렉스 솔로 라이트는 진짜 가벼워. 332g. 대박이다. 332g이면 와, 이거를 우리 둘이서 짐 텐트를 하나 쓴다고 3개를 갖고 다녀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텐트보다 가벼워. 이제 거기가 이제 솔로 라인업이 완성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키 큰 사람들, 좀 공간감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 폴대를 아주 높게 만든 텐트가 이제 알타플렉스라는 이제 변형 버전이 하나 또 있어요. 알타플렉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솔플렉스가 기본 형태 싱글 텐트라면은 좀 공간감이 더 넓고 높이가 큰 알타플렉스라는 텐트가 공간감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선택지로 하나 이제 변형 형태로 있는 거죠. 더 길다는 건가? 중간에 폴대가 엄청 길어. 그래서 우리 저번에 리뷰했을 때 HMG 미드원 찍었을 때 중간에 연장 킷 있었던 것처럼 알타플렉스도 이제 연장 킷이 있어야 텐트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좀 높은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렉사미드로 실험을 하긴 했지만, 이 상판을 두는 것보다 높이를 높이는 게 공간 챙기기에 좀 더 편한 구조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본인들 아이덴티티에도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 판인 이런 게 들어가면 패킹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무게도 좀 느는 걸 차라리 얘를 좀 더 연장시키고 거기에 대한 DCF가 더 들어가는 게 오히려 본인들도 이득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간 것 같기도 하네요. 판을 접을 수 있는 건 못 만들겠지? 고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걸 실험하는 텐트가 있긴 하지. 진짜? 어떤 브랜드가 가장 실험을 많이 하지? 타프 텐트! 타프 텐트. 실험은 타프 텐트지. 그 타프 텐트는 이제 보면은 거기를 이제 십자로 이게 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윗공간을 이렇게 판때기로 아. 살릴 수 있게 만든 텐트. 대단하다. 이온 리튬이라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는 이 상판을 하나 짝대기를 하나 더 넣어서 살리는 그런 구조가 또 있긴 하죠. 진짜 그 말 맞다. 오빠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타프 텐트를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하면 타프 텐트가 다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요 역사가. 이제 싱글 텐트, 솔로 텐트의 설명이 끝나고 자 이제 다시 다 여전히 헥사미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솔플렉스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길게 똑같이 높이를 맞춘 게 듀플렉스죠. 그다음에 듀플렉스가 사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텐트인 거죠. 거의 초창기 버전 중에 하나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듀플렉스는 초창기 버전에서 좀 더 개선 버전이 나오면 그전 버전들을 단종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듀플렉스는 초창기 버전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만큼 완성도가 높았고 지금의 지펙스 텐트 이미지를 만든 모델이 듀플렉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선 버전으로 나온 게 사용자들의 이제 후기에서 이렇게 플랩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지퍼를 달고 레인보우도 같은 것들도 L자 지퍼나 이제 O자 지퍼로 바꾸어서 집 모델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고 나중에 집 모델이 또 단종이 되면서 프로 모델로 또 바뀌어서 나오고 결국에는 뭐 듀플렉스의 변형 형태들이 있기는 한데 클래식 모델은 그대로 또 원형 형태로 나오는 게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듀플렉스에서 요 거리를 좀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 더 넓어. 더 넓어지.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렉스라는 3인용 텐트가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다 헥사미드 시작이 된 거죠. 트리플렉스는 이제 듀플렉스보다 양쪽으로 넓어서 아주 넓게 뽑아내는 게 있고 트리플렉스도 나중에 집 버전이랑 프로 버전으로 다시 또 개선 버전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펙스에서 완전 다른 라인업으로 시작을 한 것들이 이제 오프셋이라는 라인업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양쪽으로 나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을 세우고 앞은 요만큼 뒤를 좀 길게 뺀 거죠. 그럼 뒤를 길게 빼면 뒤에 공간이 죽으니까 이 뒤에 죽는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폴대를 세워서 이렇게 줄을 걸면은 뒤가 이만큼 올라올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오프셋 텐트들이 솔로가 있고 듀오가 있고 트리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프셋도 뭐 단종이 됐죠. 이거는 후기가 조금 좋게 나오진 않았던 텐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추가적인 이렇게 스트럿바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 피칭이 되니까 피칭도 좀 성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트레킹을 하다가 스트럿바를 잃어버리면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주워다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루 하이킹 하시는 분들은 지펙스의 정체성과 비슷하게 피처가 하나가 더 있으면 고장날 여지가 하나 더 있는 거다. 추가 부품이 하나 더 있으면 잃어버릴 여지가 더 하나 있는 거다 라는 맞긴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가벼운 초경량 텐트에 추가적인 스트럿바라는 기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엇박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텐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한 버전으로 이제 피벗이라는 버전의 텐트들이 나오죠. 피벗은 다시 한번 솔로, 듀오, 트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 아까 오프셋은 이 스트럿바가 바깥에 나왔었잖아요. 텐트를 치고 나서 가이라인을 걸어서 위를 이렇게 당겨 올리는 거라면 피벗은 이 스트럿바가 안으로 들어가요. 텐트 안으로. 결국엔 필요한데. 그게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한국은 양쪽으로 이렇게 높이 서 있고 바닥면이 이렇게 다리가 가는 쪽은 안쪽으로 조그만한 걸 넣어서 좀 공간을 살리는 구조로. 대신 피벗은 1피는 머리 부분은 폴대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2피부터는 머리 부분에 폴대가 이렇게 2개 들어가고 다리 부분에 폴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높이를 올리는. 또 피벗도 보면은 이제 안에 이렇게 스트럿바도 넣어야 되고 가이라인도 많이 뽑아야 돼서 설치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하고 아직까지 국내 환경에서 피벗 텐트를 쓰시는 분은 아직까지 필드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오프셋 솔로도 많이 보지는 못했어. 뭐 예를 들어 어디 걸리거나 뭐가 돼서 얘가 폴대가 빠졌을 때 보호색 있는 데면 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아니면 또 철거 도중에 또 뭐부터 뺐는데 얘가 툭 떨어지면서 뭐 까먹고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텐트 안에 넣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프셋이나 피벗 같은 애들은 위가 머리가 높고 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약간 비대칭 하잖아. 그 나머지 이제 아까 플렉스 솔로라든가 듀플렉스는 이제 대칭하니까 플렉스 시리즈들은 이제 문을 레인보우 지퍼로 이렇게 열어서 위에서부터 망이 툭 떨어지는데 그 피벗이나 오프셋 시리즈는 지퍼를 이렇게 L자로 이렇게 열어서 망이 툭 떨어지지 않지. 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입을 하니까 출입할 때 모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맞아. 것들을 좀 더 막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듀플렉스나 아니면은 플렉스 솔로보다는 오프셋이나 피벗 시리즈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들어갈 때 폴대가 잘 안 막잖아. 머리 부분이 높으니까 요렇게 L자로 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막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듀플렉스나 이런 플렉스 솔로에서 가진 단점들을 해결해 보려고 구조적으로 고민을 했던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오프셋과 피벗 시리즈고 피벗 시리즈는 뭐 솔로든 듀오든 트리오든 또 라이트 버전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웃긴 게 원래 지펙스가 텐트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1온스짜리 DCF를 쓰고 플라이를 0.55짜리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색깔별로 프루스 그린이나 번트 오렌지 같은 플라이들은 0.7 이상의 조금 더 두꺼운 플라이를 쓰는 게 정석인데 피벗은 기본 빵이 좀 더 두꺼워요. 바닥이 1이고 플라이가 0.77인가 좀 두껍게 나와. 기본적으로? 라이트 버전을 골라야 위에 플라이가 0.5로 떨어져서 플렉스 솔로나 듀플렉스 버전에서 고르는 라이트보다 피벗에서 고르는 라이트가 아닌 거죠. 시리즈에서 그러네. 피벗에서 라이트 버전을 골라야
플렉스 솔로나 이제 듀플렉스의 기본 버전의 그러니까 플라이인 거죠. 일부러 그 높게 썼을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이게 튼튼하니까 좀 더 극한 환경에서 쓰라고 만든 텐트인가?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셋과 피벗 시리즈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디펙스에서 자립 텐트를 만든 게 있기는 한데 아까 말했던 뭐 돔 텐트식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비자립 구조에서 폴대를 추가해서 세울 수 있게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나왔던 텐트가 이제 프리 듀오 텐트가 나왔고 거기에서 큰 버전은 프리 트리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버전이 이제 단종이 되고 지금은 프리집 2P, 3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퍼로. 근데 이제 사실 프리 듀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썼었던 텐트라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 텐트를 자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폴대를 써야 될 건데 아주 특이하게 H자 형태의 폴대를 썼어요. 이쪽에 H, 이쪽에 A 붙이는 형태로. 그럼 H를 만들면 중간에 이 가로바 있잖아. 여기 이제 텐트를 이렇게 거는 느낌이었었는데 그 텐트를 거는 이 고리가 DCF 테이프로 붙어 있어요. 저번에 DCF 얘기를 했다시피 DCF 이제 열을 받으면 조금 수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쓰면 쓸수록 텐션이 세지는 거죠. 점점 걸기 힘들겠네. 작아지니까 점점 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걸기가 힘들어지면서 그걸 다 테이프가 그 장력을 받고 있으니까 테이프가 살짝 밀려나면서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테이프가 살짝 밀리면 이게 찐득찐득한 부분 맞아. 모서리 남는 거 알지? 그런 식으로 테이프가 모서리 요만큼 막 2, 3mm씩 남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나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불안했거든요. 아마 디펙스도 그거를 인지를 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H자 폴 형태를 포기를 하고 X자 형태로 그냥 여기서 X 하나 여기서 X 하나 이렇게 둘이 붙이는 식으로 자립 텐트를 만들어낸 게 프리집 텐트죠. 그럼 그 X자가 듀플렉스에 나오는 그 X자가 그거랑 같은 자리 지금 나오는 디펙스의 자립 텐트는 듀플렉스의 자립 키트를 세운 거랑 아주 비슷한 구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프리스탠딩 텐트, 디펙스의 프리스탠딩 텐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뭐 디펙스에서는 이거를 프리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또 프리스탠딩은 아니죠. 완전하게 이제 엑스돔처럼 그냥 툭 던지면 서 있는 그런 프리스탠딩이 아니라 전시를 팩다운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프리 듀오는 이제 H자를 양쪽을 이렇게 물렸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텐션 때문에 텐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여요. 맞아. 이게 서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팩다운을 또 해야 돼. 어.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팩다운을 해야 되면 그치? 그게 자립인가? 자립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자립을 하니까 이제 출입할 때 뭐 폴대가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피칭은 조금 성가지고 그리고 이제 텐션이 점점 쓰면 쓸수록 텐션이 강해지니까 텐트가 이게 플라이 면적이 살짝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쓰다 그러면 보면 이 폴대를 낄 때 힘들다는 거구나. 힘들진 않은데 텐션이 엄청 세죠. 쨍쨍해. 막 탱탱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텐션이 세죠. 근데 또 테이프나 이런 거에 또 장력이 어쨌든 실리는 거니까 그런 내구성적인 약간의 불안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찢어지거나 뭐 구멍이 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점점 텐트가 쓰면 쓸수록 텐션이 더 세지네. 점점 더 모이네 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더 예쁘게 피칭되겠네. 예쁘긴 엄청 예쁘게 비치는데 쓰면 쓸수록 원단이 살짝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방출하게 됐고 제 생각인데 이제 지금 프리집 버전은 X자 버전으로 나와서 이제는 프리듀오만큼의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어차피 X자 폴더를 바깥에 채울 거면 듀플렉스에다가 자립 키트를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듀플렉스를 사서 프리스탠딩 키트를 추가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기는 해요. 듀플렉스가 아마 저희가 리뷰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비자립 텐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오히려 그 자립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좀 개선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자립으로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 휴양림이나 이런 데 데크에 가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듀오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완전 자립을 사는 것보다 듀플렉스를 구매하시고 거기에 자립 키트를 사서 범용성을 넓히는 게 오히려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립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다른 구조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구조로 자립을 하는 거니까. 대단하긴 하네. 근데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텐트. 그치. 비자립 텐트를 키트 세워서 자립으로 만드는 거는 타프 텐트 말고는 없지. 타프 텐트 있네. 상상하는 모든 것은 타프 텐트 광고 한번 줘보세요. 혁신 광고 한번 해보실래요? 타프 텐트에서 또 자립 키트로 자립을 하는 텐트들이 나오는 게 모멘트란 텐트가 있고 또 이제 레인보우란 텐트가 있는데 레인보우는 길게 원형이 좀 길게 가요. 머리서부터 다리까지가 다 거기 이제 폴대가 그렇게 폴대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트래킹 폴을 양쪽 끝에 박아서 자립을 시킬 수가 있고 모멘트란 텐트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위에다가 카본 폴 같은 거 이렇게 박아서 또 자립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든 상상해보면은 타프 텐트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텐트들의 뭐 디자인적인 특징이 또 있는지. 아까 GPS 이게 성향과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최소한의 피처들로 최대한의 기능성을 뽑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텐트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잘 없어요. 기본적인 지펙스 텐트에서는 맞아요. 텐트 플라이 지퍼가 없어? 처음엔 상상을 못해요. 지퍼가 없죠. 지퍼를 이제 이렇게 저고리 앞전부지 모아서 처음 토글로 봤어요. 토글로 이렇게 마무리한다든가 베스트업이죠. 욕조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막 뜬다든가 기능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은 다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들이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또 개선한 버전이 또 나오니까 그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뭐 베스트업은 개선한 버전은 없더라고. 베스트업은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튜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얘기했지만 이제 헥사미드 같은 텐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출입하는 부분이 이게 문이 열리는 부분이 엄청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플라이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문이 밑에서부터 열리는 거지. 그럼 텐트 안에 앉아 있으면은 문은 밑에서부터 열리니까 바깥이 보이지가 않았었어. 그러니까 나갈 때 이렇게 기어 나가야 되는데. 기어 나가야 되지. 등치 큰 사람 진짜 힘들겠다. 힘들고 그리고 텐트에 앉아있어 밖에 안 보였어. 처음 초기 텐트는. 근데 이거를 점점 앞섬 열리는 부분을 점점 좀 올렸던 거지. 이제는 여기서부터 열리게 된 거야 이제는. 근데 나는 이 텐트를 보면서 그 지바겐이라는 차가 진짜 많이 떠올라서 오히려 사실 지바겐 안 타봤지만 승차감 좋다고 타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오프로드의 그 감성, 불편함 대신 힘은 좋은데 공기 저항성은 엄청 안 좋고 이런 마초적임에 또 끌리는 게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 자체가 경량성, 이 브랜드의 특징 아이덴티티 이거를 딱 보고 그냥 가는 거라 오히려 진짜 간지는 그냥 불편하게 막 앞서 막 그냥 이렇게 이 손 나 기어 나와 내가 지펙스다 이런 진짜 리얼 식으로. 동굴에서 나오는 거네. 그렇게 쓰는 것도 멋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걸 선택하는 거는 다 소비자의 니즈고 이런 경력성을 선택했지만 이 불리함을 내가 조금 개선하겠다. 텐타이션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진짜 온전히 나는 이 정체성을 좀 느껴보겠다면 그냥 쓰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이제 뭐 않을까? 토글 같은 것도 결국에는 개선 버전에서는 10% 나왔고 요즘에 나오는 텐트들 보면 이게 플라이 다 말고 나면 이거 자석으로 똑딱하잖아. 지펙스 클래식 버전은 그것도 다 이걸로 해야 돼. 귀찮잖아. 나중에 나오는 버전들은 그것도 이제 자석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이 앞섬을 이게 지퍼를 단 게 아니고 앞섬을 닫아 버렸으니까 원래 보통 텐트가 이제 상단 꼭지점에 이게 벤틸을 뚫어두잖아요. 지펙스 클래식 버전의 텐트들은 위에 벤틸이 아예 하나도 없어. 그러네. 이 앞섬을 이렇게 덮쳐놨으니까 벤틸이 열 방법이 없는 그럼 거야. 새로운 건 있어요? 새로운 지퍼 버전들은 벤틸이 뚫리지. 그래서 이거 지퍼를 지퍼 열어놓으면 버전, 되니까. 립 버전이나 프로 버전은 지퍼를 여기까지 반까지 몰리고 위를 템에서 뚫어주면 열어놓으면 되는데 되니까. 앞섬은 제 위에서부터 닫아야 되니까 벤틸을 뚫을 방법이 없는 거지. 여기에 벤틸은 앞섬의 틈이라고 보는 느낌인 건가? 다른 느낌으로다가 이제 앞섬을 바닥까지 안 내리고 지펙스 텐트가 상당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렇게. 맞아. 그래서 벤틸 어차피 위에 못 뚫으니까 밑에서부터 베스트비를 많이 올려서 바깥에서 바람이 밑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벤틸을 많이 꾀하죠. 지펙스 텐트들이. 근데 이제 프로 버전이나 집 버전부터는 지퍼로 좀 더 바닥까지 이게 플라이를 내리고 위에 벤틸을 뚫을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래서 클래식 버전은 조금 정말 야성미가 있는. 오빠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종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종원 공주님은 그 절대 안 쓸걸요? 테라페스 3P 넓고 좋아. 앞섬 담는 게 또 단점이 이제 바람 불면 이게 소리가 이제 네. 또 이게 안에서 이게 톡을 잠그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텐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뭐 한번 써보고는 싶긴 하다. 불편한 어떤 점이 있지만 느낌일까? 또 쓰다 보면 또 적응이 돼서 원래 그런 건가 보지 뭐. 혹시 지펙스에서 좀 한국에 텐트를 알리고 싶다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제품 제공해 주시면 텐트 아저씨 우리가 섭외해서 하면 되니까. 그 사실 우리가 말했던 이제 개선된 버전 지퍼 쓰고 자석 쓰고 했던 부분 벤틸 뚫고 하는 부분이 2023년부터 나오는 버전이에요. 그럼 사실 한 10년 이상 얘네 만들던 클래식들을 쭉 고집을 피웠던 거죠. 2023년부터는 다른 데서 그런 게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지 않나? 나머지 텐트들이 이제 완전 경량성 추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편의성들을 추구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무게와 편의성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보되 무조건 모델을 변경하지는 않고 이걸 새로운 버전으로 낼 테니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져가 대신 우리는 클래식 버전 계속 팔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정체성을 유지했겠죠. 그래서 클래식 버전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좀 멋있긴 하다 그 고집성이. 지펙스는 클래식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 더 클래식을 사고 싶긴 하네.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객의 니즈는 맞추지만 우리의 길은 이겁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브랜드가. 역사를 듣고 이렇게 오니까 궁금하긴 하다.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하나의 텐트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바로 듀플렉스 클래식 버전이 되고 그 클래식 버전에 키트까지 넣으면 이제 자립 텐트까지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텐트를 이제 펴보면서 못했던 얘기를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펙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펙스를 한 문장으로? 제가 지펙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 또 이게 들으셨던 두 분의 느낌이 어떤지가 좀 근데 나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고 여가는 편의 시선을 다 뺀 트래커들을 위한 텐트. 별론데? 에볼루션적이고 주리님은 대단한 거 나올란가 보다 여기서. 난 지펙스는 경량, 초경량으로 간다. 나 한 줄로 다시 할래. 근데 딱 이 두 단어로 말이 되지. 초경량, 최소킷. 그지? 마테오가 했던 얘기가 다시 회귀가 되는 마테오 하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저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펙스는 초경량 장비의 기준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맞네. 생각이 들어서 시작점,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개선도 해나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본인이 다 써보고 몇천 미터 걸어보고 만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천 킬로 몇천 킬로 몇천 미터는 나도 걸어내. 어제도 우리 몇천 미터 뛰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펙스 텐트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지펙스 아이덴티티 이 역사들을 보시고 텐트를 혹시 구매하시겠다 하면은 내가 가치관이 맞나 이런 거 알아보시고 맞다 싶으면 지펙스 텐트 나쁘지 않은 선택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뷰 영상까지도 한번 보시고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텐트 아저씨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안 덥죠. 2인 텐트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